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 가장 좋은 점은 이제 무료하게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사는 게 굉장히 무료하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쳐 흘려버렸던 시간에 뭐 한 가지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뭐 은행 같은데 병원에서 시간 기다릴 때 뭐 영어 동영상 같은 거 보든지 또 메모해 놓은 뭐 영어 단어라든지 문장 같은 걸 외우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이거 하다가 또 이거 하는 사이에 공간이 있어도 아 이거 요 시간에 다른 거라도 한 가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생활을 보내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PDS 다이어리를 쓰다가 이제 뭐 활기도 생기고 의욕도 생겼지만 그 PDS 다이어리를 쓰는 것만으로 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는 하되 일과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 해서 아 나가야 되겠다. 거리로 나가야 되겠다. 거리 홍보를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깨띠를 맞추고 어깨에다가 제 상호를 적고 그 어깨띠를 두르고 나갔어요. 거리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제 그 제 홍보 문구를 소리를 쳐야 뭐 지나가는 사람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 할인 행사하고 있어요. 할인권 받아가세요. 이거를 줄기차게 외웠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이상하다는 듯 관심도 없이 지나가다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저를 한번 쳐다보고 저희 샵을 한번 올려다보고 어디예요?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보게 되니까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다가와갖고 티켓 좀 주세요 하고 받아가시더라고요. 네, 우리 신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단단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야 되겠다. 네, 박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나간 거죠. 그랬더니 네, 용기를 내야 된다는 말에 실천하지 않으면 모든 게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 실천해보고 결과를 보자. 실천해서 안 되면은 박사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희한하게도 박사님 말씀대로 뭐든지 하면은 그게 되더라고요. 그 용기 내기 어렵거든요. 저도 그 길거리에 나갈 때 그냥 보통 마음가짐 됐겠어요. 근데 용기를 엄청 냈죠. 거절당했어도 저는 웃었어요. 네. 언젠가는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그 전에 한 달에 매출이 뭐 거의 뭐 몇십만 원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거리 홍보하고는 그 2, 3일에 몇백만 원이 오르는 거예요. 며칠을 본다면은 많은 발전이 있었죠. 모든 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저스트 두 있잖아요. 무조건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하다 보면 결과는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저 이상의 다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정이 끝까지 가리라는 거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이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빈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먹고 했을 때 이 공간이 참 이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새벽 6시에 수영을 가니까 그 전에 모든 걸 다 하자 생각해서 제가 3시에 기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영 가기 전에 모든 걸 끝냈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부터는 제가 거의 다 빼먹지 않고 했어요. 이렇게 좀 공간이 부족할 때는 이면지를 붙여서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오프라인 마케팅이 거리 홍보거든요. 오프라인 마케팅.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하게 하면서 수영 매일 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수영은 계속 갔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다이어리를 쓰면서 저한테 온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제 시간을 주도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쓰고 있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생기는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고 그 전에는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자신감도 올라가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도 편안해졌고 그다음에 제 좀 그 행동에서도 여유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때는 항상 그 전에는 항상 제가 불안하고 초조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에 항상 미래가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좀 짜증도 많이 냈고 신경질도 많이 내고 회의할 때 화도 좀 많이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여유로워졌거든요. 말을 할 때도 또 상대방의 말을 또 좀 더 잘 듣게 되는 것 같고 쓰면서 이게 발전을 하잖아요. 점점 더 제가 이제 이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제 스스로. 좀 열심히 쓰기 시작했죠. 열심히 쓰면서 그냥 적는 게 아니고 피드백?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는 사실 그냥 플랜하고 두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계획도 그날 아침에 세웠어요. 그날 저녁에 너무 피곤하니까 두는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두를 이렇게 간간히 쓰긴 했는데 그때 좀 제가 좀 강박이 있었던 게 신 박사님께서 시간별로 점수를 매긴다고 하셨었잖아요. 아,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잘하려면 이 시간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시간별로 나를 피드백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나한테 안 맞는 건가? 나는 안 되는 건가? 또 자신감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실행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PDS에다가 적기를 시작을 했죠. 네, 적기를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는 저녁에 항상 자기 전에 정리를 했어요. 자기 전에. 그 전까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전날 했던 거 두에다 적고 시도 그 아침에 그 전날 있었던 뭐 일에 대한 시도 그날 아침에 적고 그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4시에서부터 9시 스타디까지가 제 시간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업무하는데 보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 4시간 안에 4시부터 9시까지 그 5시간 안에 출근하면서 이동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이제 낭비하는 시간 거의 없이 딱딱딱 맞춰가지고 그날 해야 될 스케줄이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제가 하기로 정해놓고 리스트한 그런 일들은 그 4시간 안에 5시간 안에 전부 다 끝나고 4시간에서 5시간 그 시간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시켜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짜투리 시간이 더 늘었다고 짜투리 시간을 더 잘 활용하게 됐다라고 된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나만의 시간이라고 정해놓은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어떻게든 제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 시간 안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은 다 완수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요일별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제가 요일별로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뭐 4시간 할 수 있는 때도 있고 5시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날 또 뭐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아침 시간을 또 조금씩 다르게 써야 되는 그런 뭐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를 이렇게 체크시트로 만들었어요. 그날 한 거는 시간을 이렇게 적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별로 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다이어리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쓰고 있고 이제 그날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타임 차트를 보면 요일별 타임 차트를 보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날 해야 될 일을 쭉 적어요. 이렇게 쭉 적고 이 부분에는 지금 그게 빠져 있는데
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글자로 이 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에다가 미리 이렇게 적어놔요. 적어놓고 뭐 그다음에 독서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독서에 있는 알파벳을 독서를 해야 되는 시간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하루 스케줄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았는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이 체크 시트를 보고 아 A는 수행 기도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수행 기도 그래서 A라고 적고 그 다음에 B는 독서니까 B 독서 그 다음에 독서를 내가 여기서 지금 1시간 30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90이라고 적어요. 그리고 수행 기도는 제가 50이라고 적어놨으니까 50분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50이라고 적고 I는 PDS 인증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인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특별한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스케줄에 없는데 또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 별표로 그냥 표시를 해요. 별표로 뭐 오늘 같이 멘토링 프로젝트 뭐 인터뷰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이 알파벳을 여기다 미리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만약에 수행 기도를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 A 그 다음에 40분 정도 하고 독서를 한다 그러면 B 그럼 나는 4시 50분부터 독서를 하는 거예요. 네, 4시 50분부터 독서를 하고 독서를 90분 동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90분 이후에 그럼 난 영독당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F 그 다음에 그 영독당 공부 50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나 7시부터 이제 E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걸 하는 시간에다가 이렇게 작게 알파벳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독서를 조금 더 했어.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10분 정도 더 했다. 그럼 10분 정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F를 한 거를 여기 F라고 적고, 이렇게 표시를 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E는 이렇게 해주고.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글자로 다 적었거든요. 보시면 해야 될 일을 그냥 글자로 이렇게 다 적으니까 적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네, 보는데도 좀 힘들고 헷갈리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제 이제 고민하다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립을 해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막 자기가 쓴 거를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쓰는 거를 다른 사람이 보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또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쓰는 거를 좀 잘 보면서 또 따라도 해보고 나만의 스타일에 또 맞춰가지고 또 좀 바꿔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내 스타일대로 가면서 정리가 점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다른 사람이 쓰는 거를 좀 잘 보면서 저희 회사 이제 다닐 때 항상 많이 쓰는 벤치마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벤치마킹 좀 해라. 다른 사람이 쓰는 거를 잘하는 사람 거를 벤치마킹하고 따라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저절로 정리가 되고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제가 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족, 건강, 그리고 자기개발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하게 되는데 제 아기 중에 가족을 먼저 우선순위를 둔 게 둘째가 좀 아파가지고 그 아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엄마나 아빠 누군가가 한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돼가지고서 우선 1순위로 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이랑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제 아픈 가족이 있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두게 되고 그 세 번째로 자기 개발을 둔 게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책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많아가지고 이제 단톡방에 이제 잘하신 분들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서 이제 빽빽하게 적고 있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다가 한 1, 2주 정도 지나니까 이런 걸 굳이 내가 여기다 써야 되나 생각도 들고 그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이걸로 길게 못 가져갈 바에는 이제 간추린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써보자. 길게 1년을 내가 다이어리를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1년 동안 써보기 위해서는 제가 좀 이걸 접하기가 쉬워야 되니까 이제 많이 줄여가지고 이제 우선순위 세 가지처럼 업무랑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이랑 그 다음에 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다이어리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쉬는 시간 같은 경우나 이렇게 좀 한가한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휴대폰으로 영화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손님들이나 좀 친한 분 오면은 밖에 나가서 이제 잡담 좀 하고 이렇게 벌어지는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PDS 다이어리를 쓰게 되면서부터 이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놨으니까 그걸 보고 그러면 이 시간을 내가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쓰자 생각을 해가지고서 따로 시간을 낸 그 시간에 이제 약속 같은 거 잡지도 않고 이제 제가 꾸준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배분을 하고 제가 계획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러면 내가 나만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집에는 저희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도 가족에게 내가 봉사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주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집에서 잠만 자고 딱히 뭐 가정적으로 뭐 육아를 봐준다든지 아니면 청소나 이런 걸 도와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걸 계획을 하고 나서 그럼 6일 동안은 제가 제 자기 개발을 위해 쓰고 주말에는 이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전에는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을 따로 정해서 놀아준 게 아니었고 그냥 시간 나면 놀아주고 아니면 그냥 있고 이런 시간인데 지금은 이제 일정 시간에 애기가 뭐 하자고 하면 그래 그러면 그 시간은 아빠랑 이거 하자 하고서 이제 애기한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근데 와이프도 자기가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지 어느 순간에 이제 성당에 다니고 싶다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일요일 날 이제 가족하고 온전히 시간을 보내기로 했으니까 그럼 오전에 와이프가 이제 교리를 배우러 이제 성당에 다니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교리를 배우러 성당에 가게 되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면 돌보고 아니면 와이프가 같이 애기들하고 성당에 가게 되면 이제 갔다 오는 동안 집안 청소 같은 걸 해놓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와이프가 이제 교리를 다 배우고 나서 얼마 전에 세례명까지 받게 되어서 이제 잘 되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업무를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나머지 시간을 저처럼 이제 어느 시간에다 배분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빼놓고서 그 시간만큼은 이제 그거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하시다 보면 다이어리 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다이어리에 비해서 이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거를 보고 제가 그거를 적용하면서 이제 저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제 PDL을 끌고 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단톡방에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고는 크게 뭐 상관은 없으신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나 그리고 이분들의 고민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되고 그거를 이제 나랑 적용시켜 보면은 그럼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구나. 굳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던 일도 다른 분들에게 일어난 걸 가지고 자기가 피드백을 가져가시면서 이제 한번 자기한테 적용해 보면 앞으로 문제 같은 게 있을 경우는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처음에 쓰게 될 때는 이제 힘듭니다. 우선은 뭐가 힘들었냐면 앉아서 내가 뭐를 하고 있다는 거. 그때는 적기 위해서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그게 몸에 조금 배이면 이제
그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거를 내가 생산적인 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다이어리만 아니라 다이어리를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고, 그거를 또 다이어리에 적게 되면 다른 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쉽게 접해가지고 단톡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의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쭉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욕이 많아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쓰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듬성듬성 이제 제가 한 일만 쓰게 되고, 이게 시 같은 걸 안 쓰다가 아까 다른 분들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이제 동기부여를 다시 받게 됐을 경우 이제 여기부터 이제 이렇게 꾸준히 쭉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거를 쓰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사용되나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한 20분, 30분 정도 됐다가 나중에는 한 15분, 20분 정도 이제 좀 빨리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내내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이날은 제가 다이어리를 가져오지 않아서 이제 집에 있는 노트를 해가지고 그날 했던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따로 적어서 이 빈칸 없게끔 이제 만들려고 제가 이제 했던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 쓰는 방식으로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다시 형광펜이나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한 40대 후반 됐는데 아저씨가 자꾸 다이어리 꾸미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오그라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자기 개발, 그 다음에 매장 업무 이렇게 나누니까 내가 이 시간 동안 이만큼 일을 했고, 그럼 내 자기 개발 한 시간들은 요 색깔별로 중앙색으로 된 게 내가 나를 위해서 쓴 시간이구나. 요 녹색으로 중간중간 했던 거는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제 제가 했던 시간 같은 거, 아기를 만약에 픽업을 하거나 이제 요런 거 했던 거를 제가 이렇게 따로 이제 옆에 보면은 제가 이제 점수로 이제 내가 하루에 한 일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지금 하다가 빠뜨리다 아직까지 제가 습관에 다 안 들어서 그런데, 웬만하면은 이제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어느 정도 완수를 했는지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체크하면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적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인간은 좀 선천적으로 좀 착하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인간의 그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인간의 성숙도, 좀 따뜻한 맛, 이런 것들을 좀 갖추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완하고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싶었다라는 게 있었고, 배움이었어요. 배움인데, 배움이라는 거는 돈 내고 학습을 할 수 있지만 돈 내고 수업을 듣고 학습하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진 않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할 거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결국 내 생각 자체가 확장이 되는 게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배움이 나한테 가장 큰 걸 줄 수 있을까? 독서를 통해서 독서를 끝내고 마치는 게 아니라 읽은 책을 완전히 내 걸로 소화를 하려면은 책을 이해해야 되고, 책을 이해하는 거는 가장 좋은 게 서평을 써보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누군가한테 얘기도 해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생활, 배움, 건강, 업무 이렇게 있는데 그 세부 내용에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막연하게 나 건강하고 싶어 라고 해서 건강해질 수 없는 거고, 아침에 기억했던 기도하고 했던 것들을 삶에서 넣는지, 내가 생각하는 신앙적으로 타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얼마나 있었지? 이런 것들을 회고하고 기록하니까 그런 신앙에서도 되게 좋은 아웃풋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것들을 저의 삶 속에 이제 녹이고 싶어요. 근데 아침에 매일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공동체에 제가 했던 고민들, 목사님 얘기를 공유를 해줘요. 그 공유를 하는 것도 결국은 나 혼자 알고 살면은 제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오늘 이렇게 살고 싶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침에 하고 회사를 딱 가는 순간 그런 것들이 현실이라는 벽에서 다 무너져요. 다나야 일어나. 안 일어나죠. 8시 반까지 가요. 그러면 교회 이동하는 시간이 최소 2, 30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8시 반에 이제 극적으로 딱 일어나는데
저는 이미 짜증이 여기까지 가 있어요. 그러면 8시에 5번 깨워서 아니면 8시 반에는 저는 얘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일어나! 이런 강압적인 모습.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저도 기분이 안 좋고, 아빠랑 교회 안 가, 엄마가 같이 가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또 자기 반성이 되더라고. 토요일날 그 전날, 지난주에, 전날, 내일은 친절하게 깨우자. 내가 짜증나도 하나한테 친절하게 깨우고 기분 좋게 가자 라고 했어요. 근데 일어난 건 똑같이 8시 반에 일어났어요. 근데 딸한테 이걸 적어놓은 거 하나 때문에 친절하게 했어요. 하나야 일어나. 가족의 작은 목표 하나 들어간 건데 그게 하나 딱 실현되니까 행복한 기억들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올해 목표를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때도 되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부족했던 것 같고 목표 의식이 많이 솔직히 안 보였어요. 안 보여서 올해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처음에 이렇게 접근했어요. 다이어리 그냥 회사에서 업무 수첩처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왜 바뀌었냐면은 육류 챌린지 했었어요. 영어 명언 외우기. 근데 영어 명언 외우기를 어떤 계획에 넣지 않으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 넣었어요. 아침에 매일 넣고 아침에 거의 했었어요. 육류 챌린지라는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쭉 작성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게 많이 무너져요. 정말 많이 무너져요. 그리고 또 개인 동료를 하면 또 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다가 우선순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단순 계획만 들어간 상태에서는 넣고 회고하고 그냥 뭐 하루에 뭐 시를 봐도 그냥 일기를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작성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멀어져요. PDS를 쓰면서 내가 진짜 이걸 활용을 못하는 저의 열심만 들어가는 것들은 목적이 없으면 방향을 또 잃어요. 되게 많이 또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또 없어져요. 이게 반복됐어요. 진짜 이렇게 반복됐어요. 제가 그 퓨처 셀프를 읽은 다음부터 목표가 좀 바뀌어요. 약간 좀 선명해져요, 목표가. 그러면서 목표가 색깔도 늘어나고 내가 이 색깔이 얼마만큼 내가 했는지라고 해서 요걸 체크를 하면은 내가 몇 시간 했지? 약간 좀 보여요. 내가 목표를 했던 우선순위 관점에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썼지라고 이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큰 목표도 있지만 세부 목표도 있어요. 그러네요. 세부 목표도 들어가고 이 세부 목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가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가요. 매일 하진 못해요. 하지만 목표를 적어놓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들어가고 완벽한 하루를 계획했던 건데 완벽한 하루를 계획을 하는데 내가 완벽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라고 옆에 보면 이제 시간별로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요 작성이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잖아요. 화살표 들어갔던 게 완벽한 하루를 살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뭘 해야 되겠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색깔을 칠하면서 그치 오늘 큐티 신앙을 해야 돼. 신앙 큐티를 잡았는데 큐티를 이 시간에 내가 얼마큼 했지. 그리고 배움을 잡았는데 배움을 내가 이만큼 계획했는데 했냐? 내가 잡았던 우선순위 세부 목표들을 시간에 녹였고 이 시간에 녹인 거를 내가 실제 했는지를 형광색을 보면서 리뷰를 하거든요. 하루. 이 완벽한 하루를 계획한 날은 정말 제가 시간을 이렇게 날린 게 이 오후에 독서의 시간을 제가 1시부터 3시까지 잡았는데 좀 졸았어요. 졸은 시간은 좀 졸음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완벽한 하루를 살고 싶지만 인간의 능력치와 체력의 한계를 좀 느꼈고 그래서 실패했던 것도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은 하지만 달리는 거는 정확한 계획을 안 잡으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요일에 달리기를 넣었습니다. 달리기를 넣고 이제 아내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달리기를 접목을 시켰어요. 아내한테는 그래 힘드니까는 그냥 걸어. 그리고 저는 달리기를 했죠. 달리기를 하고 달리기 한 것들을 이제
실제 몇 초 컷을 했는지 시간도 좀 적어봤던 것 같아요. 아, 저 밀가루 진짜 끊기 힘들잖아요. 근데 식단 조절 적어놨는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밀가루를 먹어버렸어요. 제가. 짜파게티. 그 아내가 짜파게티 짜술랭이였던 것 같아요. 짜술랭을 끓여줬는데 아이들도 먹고 싶고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짜술랭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통제하고 싶은데 때로는 통제를 못했을 때 그거를 망했다라고 내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맛있었으면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정말 그냥 잘 살기,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목표인 건데 이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했을 때 반성만 하는 게 아니라 반성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느꼈던 행복도 적어보면 망한 게 아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해도 행복한 하루다. 그쵸.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쓰신 건 혹시 네. 어떤? 가장 최근에는 이게 지금 11월 12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아마 몸이 되게 아팠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11월 달에 쓴 내용인데 몸이 되게 아팠어요. 몸이 되게 아팠는데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의욕이 되게 떨어져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은 솔직히 아픈 걸로 되게 괴롭잖아요. 하지만 이 아픔 중에도 짜증이 되게 짜증나요. 되게 짜증나지만 이 아프니까는 정말 건강에 대한 열정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적었어요. 정말 건강에 대한 열정이 너무 생겨서 건강을 위해서 작은 목표, 아내와 건강이 허락되면은 내가 걷겠다. 그리고 아파서 내가 잘 먹어야 되지만 식단 조절도 하겠다 라는 목표를 또 포기하지 않고 넣었어요. 근데 다 망했죠. 실패했어요. 왜냐면 그때 A형 독감에 걸렸었어요. 열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38.3도로 열은 안 떨어지는데 열이 안 떨어지고 아픈 와중에도 목표들을 했고 건강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했어요. 근데 약 먹고 누워 자다가 일어나면은 핸드폰 좀 보고 누워서 영화 한 편 보고 위안을 삼았을 것 같은데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좀 봤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신앙이 제 살색이고 배운 책이 파란색이고 가정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이 이 분홍색인데 정말 몸은 아팠지만 아프고 약 먹고 열 떨어져 좀 괜찮을 때는 신앙생활 했고 책 읽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옷을 사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몸이 아파서 제한되지만 아픈 상태에서도 우선순위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흔적을 남기니까 건강에 대한 열망도 생기고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흔적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개인적으로 위안이 되게 많고 위로가 되게 많이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가족한테 주일 예배인데 다나를 깨우는데 친절하게 깨우라는 게 적어놨어요. 같이 가기. 전주에 딸이 아내한테 아빠랑 가기 싫어 엄마랑 다시 가고 싶어 하는데 아들도 울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나도 엄마랑 가고 싶은데 누나가 막 그런 거에서 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가면서 제가 이제 아들 뭐 맛있는 거 사주면서 꼬셨죠. 이제 딸이랑 같이 가고 싶고 그래서 적었어요. 이게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딸이랑 같이 가고 예배를 드리고 딸이 저한테 아빠 고마웠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고에도 다나 주일 학교를 같이 가서 좋았고 정말 짜증나지만 잘 참았다. 솔직히 그러니까 교회를 딸이 좀 늦잠을 부르니까 늦은 건데 제가 짜증 부린다고 해서 늦는 게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의 감정도 절제하고 참고 딸이랑 집에 올 때는 정말 웃으면서 좋은 얘기하면서 정말 딸이 저한테 편하게 접근하고 그 하루가 나머지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되게 좋은 선순환을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살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